목이 메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혼할 때 생기는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남편이 이 몸만 나가라고 하게 되고 네. 또 남편이 재산을 동생 명의로 해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거 알아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재산에 난리 났어요. 아, 그렇죠. 예, 눈이 똥그래질 것 같은데. 아유, 저 변호사님, 네.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네,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네. 재산을 분할하는 청구권이잖아요. 예, 네. 예. 이제 부부가 혼인관 중에 공동적으로 이제 형성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해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 합니다. 네. 오. 네. 아니, 그러면 저 어떤 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네. 부부가 협력을 해서 만든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요. 네. 그 재산의 범위에는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네. 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했다고 했을 때 이 협력에는 주부로서 단순한 어떤 가사 노동, 육아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것이 이제 단순하게 주부로서만 살아오신 그런 분들도 네. 재산 분할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고 어. 최근 판례 경향은 그 부부로서 주부로서 살아온 분 같은 경우에도 그 비율을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럼 전업주부들도 네. 이렇게 참고 살지는 않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군요. 남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혼하게 되면은 집에서 뭐 애 키우면서 할 일만 있는데 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돈 다 벌어왔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고. 네, 그렇죠. 예. 남편이 밖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아내가 집에서 가사 또는 주부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조를 것이기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사례처럼 그 남편의 동생 명의로 재산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 건가요? 네, 부부의 일방, 또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네.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의 재산이라면 그것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중요시해서 그것은 바로 남편 또는 아내의 재산이라 보고 그것들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그 제3자 명의 재산이 네.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의 재산이 맞는지, 명의만 신탁한 것인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겠는데요.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그 봐야 입증이 합니다. 안 되면은 이건 힘들겠네요. 입증이 안 된다면 힘든데 전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 대금이라든지 네.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매 계약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아. 또는 세금을 누가 분할하느냐 아하.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뭐 동생 명의로 재산을 둔다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재산을 꽁꽁 숨겨놔서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때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편이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 은행을 거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은행에 법원을 통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은행, 그다음에 뭐 주식, 각종 어떤 보험회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들을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그것들을 검토해보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라라고 명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이것을 허위로 목록을 기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투명하게 있었네요.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일종의 그 혼인 전에 그 부부의 그 재산이라 특유 재산이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의 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투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을 받았다든지 예. 증여를 받은 그런 투기 재산도 그 재산의 형성, 취득에는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네. 다만 취득한 때로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쭉 살아왔다. 네. 그리고 그때 재산이 뭐 유지가 계속되어 있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막 10배, 20배 뛰었다. 올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유지 및 증가분에 한해서 또 재산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져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뭐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네. 이런 부분의 어떤 장래 수입은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네, 퇴직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혼 시 이미 수령했다면 당연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네. 네. 만약에 10년, 20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재직 중이어서 퇴직금 또는 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 이혼 당시에 퇴직한다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해서 예. 그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네. 것이 국민연금 있잖아요. 예. 군인연금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공동으로 이제 부부가 살아온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향후에 받을 때 그것들이 2분의 1까지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님, 네. 그 우리 특유재산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뭐 빚도 재산이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빚도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일방의 개인적으로 지금 빚이라면 부담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빚이 예를 들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 네. 또는 생활용품이라든지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런 어떤 부부 공동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빚은 그 빚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빚도 그러면- 나누는 건가요? 잠깐만, 전 정말 심각한 예. 거야. 네네. 나는 정말 진짜 이게 제가 명의는 저희 집사람으로 돼 있고 대출은 저 앞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당연하게 나눠야 아하, 되겠죠. 네. 좋은 제도네요. 예. 저는 저 혼자서 끝까지 살면서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사례가 혹시 남녀만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 예, 아니죠. 아니야, 왜 예, 그래. 예. 예. 네, 위험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부부 일방이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어떤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님도 들어가죠, 그러면. 예, 변호사님도 들어가죠. 예, 그러면은 좀 금전적인 타격이 크지, 상대방은 좀 클 것 같은데 이런 네. 것도 반영이 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현재의 이 재산 분할 대상을 나눌 때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아내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그런 뭐 전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어떤 능력을 갖게 됐을 경우에 예. 법원에서는 그러한 능력 즉 아내의 도움으로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췄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을 분할할 때 그러한 것들도 고려 사유로 포함되어서 예. 아내 쪽에 조금 더 많은 어떤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니, 입증이 안 되면 어떡해요? 와. 그것들은 입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필요한 게 아닐까. 아하,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이 좀 10년 동안 드는데요. 아무런 직업 없이 공부했다는 것은 맞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러한 비용들을 어디서 생활비라든지 학비를 충당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남편 또는 아내가 타 방으로부터 빌린다거나 또는 부모님들로부터 받지 않는 이상은 아내가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내었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다고 우리 봅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 옛 이야기 돌이켜 본다면은 뭐 막장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뒷바라지 뭐 뒷발 싹 다 하고 다 떴더니 했는데 성공해서 결혼하자마자 또 이혼해버리고.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드라마 엄청 좋아 지금. 아침 방송인데. 예. 예. 이런 것도 되군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재산 분할 미래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네네. 사업 같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자격이나 그런 능력들을 대상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산분할 청구권도 행사 기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것도 매우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재판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네. 당연하게 행사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협의로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의 모르던 재산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혼 당시에는 협의로 그냥 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난다거나 억울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혼한 때로부터 반드시 2년 내에 재판상 또는 어떤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셔야지만 재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자, 댓글은 넘통, 댓글의 상담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준비된 그 화재 판결이 있죠? 네. 재밌는 거죠? 예. 그 두 부모가 한 아이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부모라고 주장해서 네.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솔로몬의 판결이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압니다. 예. 좀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이 러시아에서 이러한 솔로몬의 설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집안에 네, 부모가 네. 두 명이라는 거죠. 부부의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재산분할에 네. 관련해서 예, 그 예. 설화가 연상되는 판결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러시아의 그 남편 세르게이, 예. 그다음에 아내 마가리타라는 부부가 살고